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지오년. 여전히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58배 장모 서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35의 사위 정호.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함께 탐색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호야, 내가 너무 외로웠나 봐. 서윤의 목소리는 귓가에서 가늘게 떨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겹겹이 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고, 동시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린 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이 온기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감정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덮었고 떨리는 숨을 들이켜며 그의 가슴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로를 알아본 그 순간 금기라는 이름의 벽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고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침내 하나로 뒤얽혔습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사랑. 과연 그것은 죄일까요? 9월 말 대구의 낮은 아직 여름을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채 미지근한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복도에 발을 들이자마자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눈에 들어온 것은 누렇게 빛바랜 실내 풍경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 벽에 선명하게 남은 못 자국들, 발끝을 따라붙는 야른 먼지. 정호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손에 든 작업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정호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미안하네.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 정호의 장모였습니다. 흰색 야른 티셔츠에 연한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 창으로 들어온 빛을 받은 티셔츠는 미세하게 속이 비쳐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그녀의 풍만한 가슴선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름의 끝, 가을의 문턱에서 흔들리는 공기처럼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위태롭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러 온 거잖아요. 신발을 벗으며 정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은 어느새 한 박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 때문일까? 아니면 낯선 빈집이 주는 정적 때문일까? 그는 굳이 이유를 찾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비우고 몸을 먼저 움직이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청소 도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햇빛이 창틀의 먼지를 길게 끌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열고 환기부터 시킬게요. 정호가 말하자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여니 선선한 바람이 훅 들이치며 커튼 대신 임시로 달려있던 천 조각을 흔들었습니다. 집이 비어있으니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 금방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청소 먼저 하고 나서 블라인드 설치를 할까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호는 거실 창틀에 낀 먼지를 털어냈고 서윤은 빗자루로 구석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끝이 바닥과 스칠 때마다 내려앉아 있던 먼지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정호야, 혹시 쓰레받기 좀 줄래?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쓰레받기를 건네는 순간 정호의 손이 서윤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별일 아닌 접촉이었지만 그는 괜히 시선을 한 박자 늦게 거두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듯 그는 곧장 창틀 안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윤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말을 던지고 나머지는 몸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빗자루 질을 마친 그녀는 작은 쓰레받기를 집어들고 바닥 구석을 훑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 순간 반바지 아래로 이어진 곱고 매끄러운 다리선이 드러났고 정호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신데. 여긴 블라인드가 잘 어울리겠지? 창문을 가리키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마치 훔쳐보다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정호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후엔 햇살이 바로 들어오니까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말은 텅 빈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정호는 곧장 못을 골라들고 줄자를 벽에 댔습니다. 까슬한 벽지의 감촉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정호야, 물 좀 마셔. 물을 마시던 서윤은 자신이 입을 대고 마시던 생수병을 정호에게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마시던 걸. 괜찮아, 우린 가족이잖니. 작은 생수병이 정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병 입구에는 그녀의 온기가 남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을 축이며 한 걸음 물러서는 정호의 모습을 서윤은 그윽한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생수병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바닥에 희미한 광이 돌았습니다. 먼지의 결이 사라지니 공간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에 맞춰 자연스레 조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설치하고 청소만 마무리해도 충분하겠죠. 그래, 첫날이니 너무 무리하지 말자. 정호는 대답하며 블라인드 레일이 들어갈 자리에 연필로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혹시 드릴은 가져왔니? 네, 제 차에 있어요. 금방 가져올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정호의 등 뒤로 천천히 해 라는 서윤의 나지막한 말이 따라왔습니다. 조금 빨라져 있던 그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완전히 끝내기보다 이제 막 시작의 모양을 잡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기 전 무심코 뒤돌아본 순간 창가에 기대선 서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자락이 가을바람에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은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아도 그녀의 깊은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눈에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드릴을 챙겨 거실로 들어섰을 때 서윤은 창가에서 임시 천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묶은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고 티셔츠 아래 드러난 팔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요가로 다져진 몸은 시녀덜비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군살 하나 없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은 정호의 눈길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는 관계를 붙잡으려는 이성과 눈앞의 여인을 한 사람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닦으면 될 것 같아 서윤은 몸을 굽혀 바닥에 얼룩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티셔츠가 살짝 흘러내려 어깨선이 드러났고
짧은 반바지 자락이 접히며 안에 입은 분홍색 팬티의 레이스 끝이 언뜻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청소하는 모습일 뿐인데 정호의 시선은 자꾸만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정호야, 줄자 다시 좀 잡아줄래? 아, 네, 정호가 급히 다가가 줄자를 잡았습니다. 서윤이 반대편을 당기며 몸을 숙이자 그녀의 깊은 가슴골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산푸 향기. 그저 냄새일 뿐인데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똑바로 잘 잡아보라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습니다.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정호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고 정호는 애써 태연한 얼굴을 지으려 했지만 마음의 흔들림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호가 잡고 있던 줄자 끝에 손가락이 살짝 베었습니다. 아! 어머, 다쳤니? 서윤은 놀라 빠르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피가 밴 정호의 손가락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빨아주었습니다. 정호는 멍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혀가 손끝에 닿는 순간 정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잠깐만, 소독약 가져올게. 서윤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앉아 정호의 손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심스레 소독약을 묻히고 입김을 가볍게 불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히 내가 시켜서 다쳤네. 미안해. 고개를 숙인 탓에 티셔츠 사이로 가슴골이 다시 살짝 보였습니다. 정호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떠난 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의 남성성이 거대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반응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밴드를 붙여주던 서윤의 무릎이 그의 다리 사이를 스쳤습니다. 평범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접촉은 단순한 스침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머, 미안해. 서윤은 낮게 웃으며 사과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장난기가 스쳐갔습니다. 정호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어머니, 라는 말만 겨우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지만 서윤은 그런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그의 어깨 위로 그녀의 손길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동시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그의 공허함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순간 정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모든 감각이 오직 그녀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완전히 잊고 지내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스함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귓가에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정호야, 괜찮아. 참지마. 그 한마디는 신호였고 더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정호는 무너지는 듯한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짧게 숨을 고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 끝에는 설명하기 힘든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블라인드를 흔들었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춤을 추었습니다. 평범한 장면인데도 정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작업을 잠시 멈추고 서윤은 주방에서 녹차 2잔을 내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자. 자네가 더 힘들었을 거야. 정호는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혹시 내가 경계를 넘어선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그의 흔들림을 알아차린 듯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아까 일은 신경 쓰지 마. 저는 괜히 제가 무례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난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게 안심됐어. 그게 너라서. 더 그렇고. 정호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한 귀퉁이를 살짝 열어보이는 듯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은 조금씩 옅어지고 대신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이 온몸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날 오후 깊어갈 무렵 창밖에서 묵직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장막처럼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집안 가득 퍼진 빗소리는 두 사람만의 공간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듯했습니다. 비가 제법 오네요. 그러게. 집이 텅 비어서 그런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윤의 시선과 손길이 정호의 허벅지를 스치듯 내려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정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피하지 않는 눈빛 속에는 의외의 침착함과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니까 괜히 더 허전하다. 정호야, 우리 너무 가까이 있나? 그녀의 말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처음의 접촉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천마디 말보다 진했습니다. 잔잔한 고백 같던 빗소리는 어느새 격렬한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고 두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의 입맞춤은 짧았지만 선명하게 남아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문했던 가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은 점차 생활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려 몸을 깊숙이 숙였습니다. 허리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고 타이트한 반바지 끝단이 말려 올라가며 검정색 레이스가 드러났습니다. 정호야, 이거 좀 잡아줘.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자 정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탱했습니다. 마치 백허그를 하듯 그의 팔이 그녀의 몸을 감싸는 순간이었습니다. 얇은 니트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가까워진 숨결의 공기는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작업 중 서윤이 균형을 잃었고 정호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고스란히 안긴 그녀는 몸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의 품으로 더 깊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방에는 새로 들여온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하얀 시트 위에 금빛을 흩뿌렸습니다. 시트를 정리하던 서윤의 부름에 정호가 다가가던 순간 발끝이 침대 모서리에 걸리며 그는 그대로 서윤을 향해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정호의 몸 아래에 깔린 서윤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그의 팔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힘을 주어 오히려 그의 위로 몸을 겹쳤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며 뜨거운 열기가 폭발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격정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랫동안 감춰왔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경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의 뜨거운 숨결과 처음으로 온전히 겹쳐진 진심뿐이었습니다. 격렬했던 파도가 잦아들고 방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유는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야,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단단한 압박이 말보다 먼저 건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그의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덮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호야, 어제 나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도 다르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전날 밤의 연장선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거꾸로 감싸지며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유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가 얼굴을 기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딱, 딱.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 있던 것은 평소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이웃 주민 김 여사였습니다. 아, 이사 오신다길래 뭐 좀 가져왔어요. 집이 벌써 정리가 잘 됐네요. 아드님도 같이 와주셨나 봐요. 순간 서유는 미묘하게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네, 잠깐 도와주러 온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을 뿐인데 그 짧은 방문이 두 사람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정호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 정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방금 전 억눌렀던 감정이 자물쇠가 풀린 듯 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두 사람은 다시 숨을 포개었습니다. 불안함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고백에 정호는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긴 망설임도 불안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뜨거운 결합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두워지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괜찮을까요? 정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윤이 답했습니다. 괜찮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적어도 너 앞에서는. 그녀는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솔직하겠다고. 지금 이 순간 너와 약속할게. 밤이 깊어지자 정호는 창가에 선 서윤을 등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사랑. 그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오래 묶여있던 두 영혼이 마침내 찾아낸 진실일까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결심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비워졌던 집은 마침내 진짜 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